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째 이어지는 돈사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청 측은 매번 시설 개선 권고를 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하천이 시커먼 오물에 뒤덮였습니다. 마을 인근 돼지 4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오물로 뒤덮인 마을의 하천입니다. 이틀 정도 지나 많이 치웠는데도 바람이 불면 악취가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건넌 마을까지 모두 500여 가구가 매일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피해가 수십 년째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문도 못 열어놓지. 한번 쏘고는 자식들이 아이고 냄새나 나서 못 있는다. 반복되는 피해에 군청에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몇십 년 살면서 보는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악취 같은 거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해서 안 나면은. 돈사 측은 지난 주말 분뇨 처리 시설의 기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의도적 방류는 아니라는 입장. 기계가 크다 보니까 공기가 좀 더 세게 나왔던 거예요. 세다 보니까 거품이 막 생기면서 끌어오른 거예요. 군청 측도 올해에만 3건 이상의 주민 민원이 접수됐다며 돈사 측의 시설 개선 권고와 과태료 50만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그 이상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해당 구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면 행정처분을 개선 명령과 영업정지까지 강화할 수 있고 사업주가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충남의 악취 관리 지역은 서산과 당진의 공업단지뿐입니다. 돈사는 공단에 비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서귀포시에만 44개의 양돈 축산시설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축산농가 가축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연세용 충남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영하권에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과 계룡 영하 10도, 공주 예산 영하 9도, 대전과 세종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더 떨어지는 매서운 날씨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공주 예산 0도, 대전 금산 2도 등이며 모레 아침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부터 1에서 5cm, 충남 내륙에는 1cm 내외의 눈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정례회 회기 도중 청가를 낸 뒤 행방이 묘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와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최규 예결위원장이 정례회 회기 중 개인 사정이라며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청가를 낸 이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 예산안 의사 일정까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청가는 연가나 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의원이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최 의원은 당시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최 의원이 과거 월드컵 응원 등을 언급한 데다 사라진 23일부터 한국 대표팀의 경기 일정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최 의원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 관람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사 기환을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세종시의 집값이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에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 피로감에 금리 상승, 경기 둔화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단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2,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2년 전 11억 2천만 원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2, 3년 새 집값이 많이 올랐던 단지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경매 낙찰가보다 싼 매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 5억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빠졌던 데가. 이 생활권이 사실상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낙폭도 조금 더 컸고요. 올 들어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누적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치의 3배 가까운 전국 최고 하락률입니다. 지난 14일자로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도 하락세는 물론이고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이후 이달 15일까지 세종에서 거래된 아파트 539건 가운데 5% 이상 대폭 하락한 거래가 264건으로 전체의 49%에 달해 전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은 주택자금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20, 30대 청년층 매수세가 강한 만큼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거래 절벽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규제 해제로 인해서 최근에 초급매 위주의 거래가 발생했고요. 다만 거래량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었던 만큼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세종은 단기 급등 피로감에 더해서 금리 인상, 유입 인구 정체 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규제 해제 이후에도 당분간 하락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20대와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지난 7월 천안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17살 피해자를 함께 지내던 6명이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22살 A씨와 1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고법 이홍주 부장판사는 갑질을 신고한 부하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체국장 50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사실에 자신에 대한 갑질 고충 신고를 한 부하 직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4월 30일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둔 뒤 1시간 30분가량 B씨와 다른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대전과 충남 등 각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침해 행위 유형은 교원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 일반인이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무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거나 교원의 영상과 사진을 무단 배포하는 경우 등입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 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45건으로 현장에서 인지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난의 바늘구멍 취업문으로 대졸자들의 구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침체됐던 직업계고가 코로나와 경제난 시대에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업계고에서 각종 실습과 다양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인데요. 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막바지 면접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시험을 준비해온 7명이 모두 합격한 건데 실전 위주의 면접 교육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 계고를 선택했던 또래들과 달리 일찍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계고를 선택한 소심파들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에서 진학할 동안 저는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여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공직뿐 아니라 최근 제1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침체됐던 금융권 취업이 2.3 금융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미리 자격증을 준비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선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일찍 취득을 하고 또 이제 많은 경진대, 산업경진대 같은 것도 나가서 자기의 또 재능을 또 발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4차 산업과 최신 트렌드 산업 위주로 학과 개편을 단행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드론과 K-팝 공연예술, 스마트팜, 반려동물,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위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제일고는 충남 드론 항공고로, 광천고는 K-팝 열풍을 선도하는 한국 K-팝고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숙련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 등 취업 후 대학 연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바늘구멍 취업문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첨단 산업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변신한 직업계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대통령 공약인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아산은 경찰 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대학이 있어 입지가 탁월하다며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들을 포용했던 점을 들어 국가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보지는 아산과 창원, 달성군 중에 한 곳이 선정될 예정으로 내달 2일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 전반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진항의 경우 어제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08TEU로 지난달 대비 19%에 머물고 있으며 시멘트 출하량도 급감하면서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는 아직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없지만 충남에서 3곳이 나온 가운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주유소 품절 사태가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과 화물열차 운행 차질도 커질 전망입니다. 대전 지역 진보 진영의 28개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화물연대 총파업 농성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협상과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TJB는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전해드리며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고민했는데요. 지역의 영아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30대 엄마가 아기를 오랫동안 굶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3살, 1살 어린 남매를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생후 9개월 아기를 오랜 시간 굶기고 방치한 혐의로 30대 어머니가 구속된 사건. 기저귀도 떼지 못한 1살과 3살 남매에게 친부와 의붓엄마가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학대 사건까지 영유아는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사건 조사와 발견이 뒤늦은 경우가 많다는 TJB 지적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지역 아동학대 문제에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로 직접 들어오는 신고 이외에 학대 과정에서 들려왔던 작은 위험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가 112 신고한 거를 보니까 한 18건 정도. 근데 이제 각각 이게 다른 건으로 이렇게 신고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찰이 학대 위험군을 발견하면 지자체와 보호기관 등에 공유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뭔가 미흡하다,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잠재 군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게 경찰과 지자체가
각각 따로따로 학대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 아동이 중복 진술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선의 서비스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대 피해 조사 시에 아동의 중복 진술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TJB가 지적했던 영아 학대 사건의 나이별, 징후별 학대 조사 대응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제도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의 유성보건소 2층에서 불이 나 직원과 방문객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소화기로 1차 진압에 나서 불은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휴게 공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 램프 구간 진입 지점에서 25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은 금지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북천안-IC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해 8.8km를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행하다 보니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연평균 2천만 원 정도 내던 소득세가 지난해 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수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료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5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국내 최장 보령 해저 터널이 내일 개통 1년을 맞는 가운데 지금까지 260만 대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